김문수 지사님과 정치를 여의도에서 같이 할 때 제가 쓴 책에서 김문수 지사님의 평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96년도 정치권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23년째 김문수 지사님을 모시고 정치를 쭉 해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김문수를 보면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홍 시장 김문수 장관을 얘기했어요. 영혼이 맑은 남자. 오늘 두 사람이 대구에서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현직 장관과 현직 시장 신분인데요. 근데 두 사람의 인연은 아까 잠깐 과거하면 봤다시피 꽤 오래됐습니다. 구장구장. 네. 이게 1996년도 포스터를 저희가 어렵게 한번 찾았는데 왼쪽에 김문수, 오른쪽에 홍준표 두 사람이 15대 원내에 동시에 입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96년 15대 그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던 이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을 해체하고 신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정치 신인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야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노동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민중당을 만들었던 이 당시 김문수 후보를 영입을 해서 이제 공천을 줘서 이 국회의원을 만들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홍준표 지사는 이 93년에 이른바 이 슬롯머신 사건을 이 수사한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홍준표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창당 과정에 영입을 해서 예. 공천을 줘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언론사 입사할 때도 이제 그 입사 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기로 치듯이 이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몇 대 국회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느냐를 따져가면서 정치 입문 동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김문수 장관과 이 홍준표 시장은 15대 국회 정치 입문 동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951년생인 김문수 장관, 1954년생인 홍 시장 둘 다 이제 경상도 다시 이제 대만 TK와 PK로 출신이 나눠지는데 호영호지 않은 사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15대 국회 동기. 그런데 홍 시장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비판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김문수 장관은 호영호지 한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지지층과 이런 분위기가 많이 겹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뭐 오늘은 뭐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문수 장관이 김구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중국 국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이없는 막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 지는데 굉장히 의식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분이 굉장히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지금 여권에서의 어떤 1위의 어떤 지지율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저 지지율이 내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도리어 키워주는 격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몸값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나와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좋은 관계다.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현장에 갔을 때 홍 시장과 뭐 오랜만에 해후도 했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국민 목마름 안타까움 때문이고 최근에 저희 지난 월요일인가요? 뉴스탑10에서 김문수 장관 턱걸이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만나봤고 본인이 한 중학생 때부터 턱걸이를 쭉 했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계속하고 있고 난 60대라 생각 안 한다. 세븐틴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박성미 서관님 보니까
야당에서는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굳이 대구 왜 내려가서 거의 대권 행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약간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직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대선 준비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앞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 과정 가운데에서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은 잊은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10명이 조금 넘는 이 사상자를 냈던 이 안성 사고 현장에는 가지 않고 이른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대구에 가가지고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김문수 장관이 본인의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익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도 거의 대권에 있으면 도전하겠다고 있고 대선이 있으면 거의 김문수 장관도 여러 메시지를 봤을 때 국민 목마름 이런 것도 결국 본인 지지율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겠죠.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대표 후보 유일무이하다는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은 꽤 많은 특히 이제 지자체장들도 대선에 나갈지 말지를 여러 생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물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실장 리더십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연정의 형태인가요? 연정의 형태라기보다는 연정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다른 정당들 간의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합작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념과 생각, 지향을 같이 하는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 또 정치 세력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 다시 말하면 팀 플레이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뭐 박형준 부산시장도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자 이런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이 있다면 바로 이제 두 달 이후에 대선이 열리고 근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자체장들도 여러 출사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본인의 시장직과 뭐 지사직을 던지지 않아도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라면 선거가 시작하기 전 120일 전에 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갑자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30일 이내에만 이 자치단체장이 직에서 물러나면 되기 때문에 이 30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각 당에서는 그 30일 그 기간 내에 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직 시장 또는 현직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 후보 경선에는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이 30일 이내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로 확정되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고 만약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낙선하면 그대로 자신의 어떤 그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역 단체장의 경우에는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대선 후보 경선은 좀 부담 없이 뛰어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이 자치단체장들이 이 유력 이 차기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장부장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속보성으로 들어온 얘기 중에 뭐냐면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두 군데 있었어요. 바로 서울시와 전라북도였는데 이변이 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차기 우리나라의 유일한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다. 이게 왜 더 관심이 있었냐면요. 사실 오세훈 시장도 줄기차게 서울 올림픽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뭐 연동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오 시장의 경우에는 만약 2036년 이 두 번째 서울 올림픽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면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 유치가 됐다라면 그 힘으로 이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박형준 시장은 부산 엑스포가 무산됐고 2036년 서울 올림픽을 재추진했던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번 패배는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표결 결과를 보면은요, 예. 비등비등하게 이 당락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표차로 이 전북이 후보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이 났는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이라면 여러 가지 좀 정치공학적인 부분도 저 올림픽 유치 경쟁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글쎄요, 내일 3.1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놀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쪼개진 3.1절을 보고 하늘에서 울겠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좀 담아주셨고요. 헌법재판소는 중립 끼워넣고 달려야 된다고 비판하셨어요. 법원이 쇼핑몰인가 영장 쇼핑하게 이 말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의원들 1심 나오면 3심 대법원까지 갈 필요 없고 세비 중지하는 법이 필요하다. 따끔한 한마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